보자고요. 잘 보이죠? 자, 맨 처음부터 우리 배우는 거는 사실 이 단원 바로 앞에 그 단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 미터, 리터, 밀리리터, 초, 분, 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단위에 대해서 잠깐 배워. 그것들을 우리는 기본량이라고 해서, 이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친구들이 기본이 되는 물리량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 그럼 대화를 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도 하지만 길이를 측정할 때 혹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 55분까지 와 라고 하면은 알아듣잖아. 근데 우리끼리 그런 시간에 대한 약속이 없어. 단위에 대한 약속. 나는 10분 초를 쓰는데 너희들은 갑자기 시간 얘기할 때 미터를 써. 그럼 내가 55분까지 와. 그럼 니들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단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원이 가장 첫 단원, 1단원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단위들을 통일한 이후에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이 우주의 빅뱅 우주론이야.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볼 것은 우주의 탄생이야. 우주가 언제 탄생을 했나 보니까 거의 450만,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138억 년 전이야. 지금 여기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뭐야? 그래. 138억 년 전에 우주가 가장 먼저 탄생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까? 우주가 탄생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알 수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이유는 이런 얘기 자체가 전부 다 이론이라 그래. 138억 년 전에 가볼 수도 없고 그때 비디오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론, 가설이야.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현재 가장 들어맞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거든.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빅뱅이라는 단어 뭐야? 빅뱅. 빅이 뭐야? B-I-G. 뱅. B-A-N-G. 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해봤어? 해봤어. 여튼 총 쏘는 게임 같은 거야. 빅뱅은 왜 쾅이라는 소리고 의성어고 빅은 크다. 엄청나게 큰 폭발에 의해 생겼다는 게 빅뱅 우주론이야. 그게 빅뱅 우주론인데 이 빅뱅 우주론의 기본은 뭐냐?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것. 한 점에서 시작했고 이 한 점은 엄청 뜨거워서 고온 그리고 엄청나게 큰 압력으로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고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온, 고압의 고밀도의 한 점. 그래서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모프라는 사람이야. 이름도 특이하죠.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지. 옛날에 했죠.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한 점에서 시작했다. 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폭발에 의해서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현 우주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때 지금 현재의 우주에 우리도 있고 너희도 있고 이 책상도 있고 저기 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그 모든 물질이 요 한 점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한 거야. 가모프가. 그러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가모프라는 양반은 지가 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때 이걸 남들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증거. 그치? 아주 중요한 거야.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 그 증거들을 이제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럼 빅뱅 우주론의 특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 즉, 우주는 계속 커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은 일정하다. 그로 인해서 세 번째,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피가 팽창하고 질량이 일정하는데 밀도가 감소한다. 요 얘기를 빅뱅 우주론 처음 시작할 때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봐야 돼. 이 빅뱅 우주론도 사실 다양한 우주론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주론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 이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동적 우주론이라는 거랑 정적 우주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거든. 이 정적 우주론은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야.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적이다 무슨 뜻이야? 뭐라고? 정적이다 무슨 뜻이야? 국어잖아, 국어. 그러면 반대로 동적이다 그러면 뭐야? 막 움직이는 거. 그치? 정적인 아주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딱 이만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주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적 우주론이고, 동적으로는 오케이 크기는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주는 점점 커져 라고 하는 게 동적 우주론이야. 이 두 가지 이론이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다가 누가 이겼냐? 동적 우주론이 이기게 됩니다. 왜? 이 중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제 나중에 가면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허블 망원경 들어봤지? 그 허블 망원경 할 때 그 허블이야.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위에 이 허블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별을 계속 보게 돼. 지금이야 망원경이 발달됐으니까 안드로메다 별이 잘 보이지. 이때 당시엔 뭐가 보였어? 그냥 희미한 한 점이야. 그 한 점을 한평생 봐. 계속 봐. 그러면은 안드로메다가 거기 보인다는 뜻은 뭐야? 거기서부터 계속 별의 빛이 온다는 거지. 그치? 그 빛을 이 친구가 계속 탐구하는 거야. 그러면 빛을 본다고 했을 때 빨주노초파는 뭐 그런 빛이 오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얘가 안드로메다인지 얘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얘가 부피가 커지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스펙트럼, 그렇지.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야? 색깔, 불꽃. 불꽃, 맞아. 불꽃 실험을 하다가 이 리튬이랑 스트론튬 같은 거 불꽃 실험하면 둘 다 빨간색이잖아.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눈으로. 그럼 리튬이랑 스트론튬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별할 때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사용한 방법이 스펙트럼이잖아. 얘를 분광기에다 넣어보니까 빛이 서로 다르더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스펙트럼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여기에서 오는 빛을 여기에서 이제 빛이 계속 오는데 이 빛을 계속 본 거지 허블이. 그러면서 무슨 현상을 느꼈냐면 1년이 현재는 어떤 시기냐? 이 스펙트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스펙트럼이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3년이 지나니까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어때? 스펙트럼이 점점 변화하고 있지. 그 변화가 어떠해 보여? 똑같이 줄 4개야. 길이? 그치, 간격이 좁아져. 간격이 좁아지면서 한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모여. 점점.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스펙트럼에서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빨보, 초, 파, 노 이렇게 외워? 아니지, 뭐라고요? 빨주노, 초, 파, 노 이렇게 외우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색을 띠는 거는 빛 때문이야.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치? 이 빛 중에서도
파란색 문은 파란색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 빛들은 전부 다 이 스펙트럼 영역에서 표현이 가능해. 그게 빨주노초파남보의 순서야.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거야? 요 선이 남색인지 요 선이 초록색인지 어떻게 읽냐? 우리는 얘네들을 파장의 길이로 분석을 합니다. 파장의 길이. 빨간색 쪽이 이 파장이 길어지는 곳,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아지는 곳,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이해합니다. 빨간색이라는 건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보라색 쪽은 파장이 짧아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돼. 여기에서 요거 싹 치워버릴 거야.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 자체를 발견했어. 한쪽으로 치우치네. 근데 어떤 쪽으로 치우쳐?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론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도플러라는 사람 들어봤어? 도플러?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리를 듣고 얘는 이 허블은 열심히 그냥 보기만 했잖아. 도플러는 맨날 듣기만 했어. 그러니까 요 앞에서 스피커를 놓고 저 10m 뒤, 저 50m 뒤 스피커를 놓고 소리를 들어보는 거야. 그럼 소리가 같을까?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다르냐면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가 굉장히 고음처럼 들려.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소리가 작고 저음처럼 들려. 그걸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소리도 이 파장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까운 곳의 친구들은 파장이 짧아. 먼 곳에서 오는 소리들은 파장이 길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빨간색이라는 건 파장이 긴 거야. 그럼 도플러가 얘기하는 거랑 같이 연결하면 이 빛 자체가 파장이 긴 빛으로 점점 변해. 원래는 파장이 여기에 딱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파장이 긴 쪽으로 움직였어, 선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게 된 거지. 멀리 있는 곳의 빛이나 소리가 파장이 기니까 이해돼?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난 가만히 있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곳에서 보는 거야. 안드로메다에서 똑같이 오는 거면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스펙트럼이 와야 되잖아. 근데 그 스펙트럼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지구가 뭐 로켓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 별이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요걸 판단하게 된 거야. 그럼 안드로메다 별도 마찬가지야. 제가 무슨 어디 로켓 달려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말인즉슨 얘가 점점 멀어진다. 우리들이 문제가 없으면은 우주가 문제다. 우주가 점점 팽창해 나가니까 이 친구들의 길이가 멀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길지? 그냥 듣고 넘기면 돼.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면 돼. 그래서 허블이 뭘 발견했냐? 자, 다 지우고 허블이 발견하는 건 단 하나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요거를 이 친구가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이게 증거가 나왔잖아. 그러면 동적 우주론이 이기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우주론은 이걸 기반으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 요건 몰라도 돼. 이 두 친구가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게 요 빅뱅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부피가 팽창한다. 왜? 이미 허블이 발견을 했어. 증명을 해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부피가 팽창한다. 대신 세상 모든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이 한 점에서 시작했다 이거야. 이 한 점에서. 우리는 저 한 점에서 살았던 거야, 옛날에. 우리 자체로 사는 게 아니라 원자 수준으로, 원자보다 더 작은 수준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밀집해 있어서 폭발했다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된 거야.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고 질량이 일정하잖아. 그럼 우리는 밀도의 개념을 배우지. 밀도는 뭐분의 뭐야?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자, 부피가 일정하대. 아니, 부피가 점점 증가한대. 근데 질량이 일정해. 그럼 아래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전체 우주는 점점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빅뱅 우주론이. 매우 중요한 빅뱅 우주론의 정보야. 그러면은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야지. 아니, 한 점에서 시작했다. 오케이. 뭐 SF 영화 같지만 이해했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묻는 거지. 한 점의 특징이 뭐냐면 고온, 고압의 고밀도야. 자, 여기서 고온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지. 그럼 펑 하고 터트리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온도가 그치, 낮아지게 돼. 내가 펄펄 끓여서 200도짜리 뭔가를 만들어냈어. 얘 가만히 냅둬. 그러면 어떻게 해? 점점 식지. 그래서 우주가 여기서부터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얘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한 점에서 폭발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나온 친구들이 뭐냐? 이제 원자를 이루는 친구들로 점점 나오게 돼. 그게 뭐냐? 전자, 쿼크 이런 거야. 그럼 전자랑 쿼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죠. 우리 원자 알고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뭐? 어떤 거? 뭐로 이루어져 있어? 핵. 어떻게 생겼어? 핵. 동그랗게. 오케이. 그 다음 핵은 핵이야. 이 핵이 뭔데? 어디 있는 거야? 그치. 다 뭐? 온몸에. 그치. 우리 몸은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세포도 엄청나게 작게 자르면 원자로 돼. 우리 원자라고 하는 친구 뭐 알고 있어? 배웠잖아. 다. 뭐 있어? 수소. 또 그렇지. 그런 것들로 수소, 산소, 질소, 뭐 탄소 이런 친구들.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방금 얘기했잖아. 핵 하나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뭘 가지고 있어? 핵 주변? 마이너스. 그거 뭐야? 전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친구를 원자라고 합니다. 모든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친구들 다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원자라고. 이 상태에서 요 핵을 원자의 핵이니까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 이 원자 핵이 플러스니까 주변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다니는 그림이야. 자, 여기까지 배웠잖아. 요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이 원자 핵이라는 놈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쪼개질 수가 있어.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랑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로. 요런 친구들도 쪼개질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보니까 심지어 이 양성자랑 중성자들도 쪼개질 수가 있어. 뭘로 쪼개지냐? 쿼크들로 쪼개진다는 거야. 이게 가장 작은 친구야. 지금 현 우주상 가장 작은 단위인 무언가가 쿼크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맨 처음 나온 친구들이 전자나 쿼크 이런 친구야. 뿐만 아니라 뭐 뮤온, 머시기 다양한 게 많이 나와. 심지어 이 쿼크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업 쿼크라는 것도 있고, 다운 쿼크라는 것도 있고, 매력적인 쿼크, 뚱뚱한 쿼크, 섹시한 쿼크 이런 것들 다 있어. 진짜 이름이야. 과학적으로 그렇게 불러. 이 쿼크의 이름을. 그러니까 맨 처음 만든 놈이 매우 미친 놈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름 붙이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밤하늘의 별 보다가 저거 별이 얼마나 많아. 이름이 다 있겠어. 새로운 별 하나 발견한 순간 그 사람이 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별 딱 보고 태전중 이렇게 하면 이제 한평생 그 별은 태전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쿼크들이랑 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업쿼크라는 친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우리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잖아. 양 원자의 양 전자. 이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 전기를 띄어. 전기적 성질을. 이 친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전자랑 쿼크들 중에 이 쿼크끼리 모이기 시작해. 쿼크끼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양성자랑 중성자입니다. 그럼 왜 모여?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 그럼 예전보다 추워지는 거야. 그럼 추워지면 우리가 서로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붙어야 된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 더울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다운 쿼크 하나, 2개, 업 쿼크 하나가 이렇게 모이게 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1,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숫자를 다 더하면 어때? 업 쿼크는 3분의 2가 2개, 3분의 4지. 그치?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더하면 몇이야? 그치. 얘는 1이야. 중성자는 마이너스 3분의 1 2개랑 플러스 3분의 1 2개야. 하나야. 그치, 0. 그래서 0을 우리는 중성이라고. 0은 중성이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게 중성이야. 플러스를 양, 마이너스를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 다음 양성자는 이제 플러스 값을 뜨니까 우리는 양의 뭔가 입자다 해서 양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제 그릴 때도 플러스로 그리잖아. 마이너스로 안 그리잖아. 그 이유가 양성자는 플러스의 값을 띄는데 중성자는 0의 값을 띄어. 걔네들로 이루어진 게 원자 해결이야.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일 수밖에 없지. 0에다가 플러스를 더하는데. 그잖아? 그래서 우리는 원자 해결 이렇게 플러스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맨 처음에 태어난 친구.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더 지나서 뭐가 만들어지냐?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의 원자 핵은요 기본적으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왜냐면 이제 양성자들이 만들어졌으니 얘네끼리도 합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주기율표 기억나? 헬륨 몇 번이야? 2번. 두 번째 있단 말이야, 헬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작아.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그치. 헬륨 전에 수소야. 수소가 있단 말이야. 수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원자 핵에 뭐가 들어있냐? 양성자밖에 안 들어있어. 양성자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그게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러면 이 양성자 하나만 이렇게 딱 동그라미 있으면 얘는 뭐야? 산소, 수소. 수소가 되는 거야. 그치? 간단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상 수소다. 수소의 원자 핵이다. 이렇게 붙어. 수소라고는 말을 못하지. 왜? 수소에는 뭐가 포함돼? 모든 원자에는 뭐가 포함돼? 전자랑 원자 핵이 포함돼. 근데 원자 핵이다. 그럼 여기 전자 들어있어? 안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 하나를 그냥 수소 원자 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또 추워지면은 서로 붙어. 그게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냐? 이게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딱 3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야. 3분 지났을 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야. 순서대로.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나는 거야. 그럼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이제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원자가 2개 나왔어. 뭐랑 뭐? 수소랑 헬륨 이 2가 나왔어. 근데 걔네들은 지금 뭐랑 뭐야? 원자 핵이야.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 원자가 됐다고. 수소랑 헬륨이 원자가 됐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뭐가 붙었다? 전자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원자 핵이랑 전자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친구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냐? 아까 헬륨이 만들어졌을 때가 3분 후고 이 원자가 만들어질 시즌이 38만 년도.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을 때지. 그리고 온도는 여기는 고온이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높은 온도냐면 막 몇 억 켈빈 이렇게 엄청나게 높을 때야. 켈빈의 단위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몇 억 도였는데 여기는 얼마나 줄어드냐? 3000 켈빈까지 우주가 이제 식어버리는 거지. 몇 억 도에서 지금 3000도 정도로 식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추워지는 거잖아. 몇 억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빅뱅 우주론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너희들이 들었어. 그럼 무슨 딱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네. 진짜인가? 와, 빅뱅 우주론 대단하네. 그럼 바로 믿을 수가 있어? 아직도 증거가 안 나왔어. 여기까지는 그냥 SF 영화처럼 그냥 듣고 넘어갈 만한 일이야. 그럼 당연히 빅뱅 우주론이 중요한 건 그 근거겠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지금 우주에는, 현재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합니다. 자, 얘를 뭐 했다고? 예측을 한 거야. 예측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직접 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때 당시가 언제야? 옛날 옛적이야. 우주선도 없었어요 지금. 그럼 그때 당시에는 우주에 갈 수도 없어. 그럼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머릿속으로만 이 비율을 예측한 거야. 딱 3대 1이다. 이거를 이제 현재에 와서 우주는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얘네가 3대 1이라는 거야. 78대 21 정도로 거의 3대 1에 육박하는 그런 게 이미 옛날 옛적 빅뱅 우주론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예측했다는 거지. 이게 들어맞았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나왔다 이거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우리 우주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폭발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폭발시키면 뭐 하나 폭발시키면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태초의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 그 빛이 지금까지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빛도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처음에 나왔으면 그 빛도 엄청 뜨겁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 빛이 어떻게 됐을까? 점점 식었겠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주에도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식은 채로, 온도가 낮은 채로 발견될 것이다. 대략 3켈빈 정도, 약 3켈빈의 온도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야. 얘도 예측이야. 그럼 이때 당시에도 얘도 몰랐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펜슨이랑 윌슨이라는 양반들이 이거를 발견해내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건 뭐 중요치 않아. 얘네들은 중요치 않은데 누가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 옛날에 예측한 게 현재에 와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두 눈으로. 그래서 진짜 확인해봤더니 맞더라 라고 얘기한 거지.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작년부터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가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가장 작은 친구들이 요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쿼크보다 더 작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대. 그걸 지금 발견했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이 빅뱅 우주론도 우리가 배울 때는 완벽한 우주론 같지만 한계점이 존재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지금까지 맞네. 진짜로 보니까 3대 1이고 진짜로 보니까 3켈빈이야. 심지어 우주가 점점 차가워진다며. 그래서
이거 발견했을 때 당시에는 3켈빈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한 2.7켈빈이야. 그럼 점점 내려가서 언젠가는 0켈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를 바꿀 때마다 이 온도가 달라져. 현재 온도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근거다.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가 예측했어?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우리는 받아들여졌잖아.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얘기만 하면 믿겠냐고. 이것도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 증거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소랑 헬륨이 가장 먼저 만들어질 당시에는 여기야. 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랑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동그라미, 얘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양성자야. 그리고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동그라미, 요 두 친구가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 근데 얘네들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쿼크들. 심지어 3개야. 그리고 뭐가 달라? 업다운 하나고 업다운 하나씩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잘못 들어가면 여기고 다음 쿼크가 잘못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면 중성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을 때는 이때 당시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두 친구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1대1이었어. 비율. 양성자랑 중성자가. 맨 처음에. 근데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비율이 조금 달라져.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 온도를 에너지라고 봤어. 근데 양성자가 에너지가 1.1 정도면 중성자는 1.3 정도 돼. 좀 더 무겁다는 소리야. 그러면 작은 게 큰 거 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 먹지. 큰 게 작은 거 될 때는 에너지를 뱉는단 말이야. 근데 엄청나게 고온의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충분해. 그냥 뱉어도 상관없고 먹어도 상관없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져.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그때 당시에 온도가 에너지야.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에너지도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놈은 지금 누구야? 중성자 되는 거야. 양성자가 에너지 먹어야 중성자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과정이 점점 없어지고 되는 거야. 더 이상 먹을 에너지가 없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 그래서 더 무거운 중성자가 안 돼. 그러면서 점점 비율이 많아져. 양성자가 7대1까지. 그러면 7대1이 된 순간 어떻게 생겼냐? 7대1이 되는 순간 숫자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림이 잘 보이네. 얘가 7개가 있는 거야. 복사 이렇게 되고 7대1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를 딱 그려놓은 거야. 7대1 이렇지. 얘 양성자니까 플러스로 놓자.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하나. 이 상태가 이제 이때 7대1인 상태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 뭐가 된다고? 헬륨이 된다고 그랬지. 헬륨은 중성자가 몇 개라고 했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고 했어. 하나면 안 되니까 한 줄 더 그려놓자. 어차피 비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줄 더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중에서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가 서로 만나서 요 친구들이 바로 헬륨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양성자 덩어리 하나는 뭐라고? 수소였다. 그럼 개수를 보면 어때? 헬륨이 하나가 된 거지. 수소는 몇 개 있어? 2, 1, 2, 3, 4, 5, 6, 6이 12, 12개예요.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은 헬륨이 하나, 수소가 12개야. 근데 질량으로 따지면 어떠냐? 이거 하나가 1이라고 보면 돼. 얼추 비슷하니까. 그럼 얘 헬륨의 질량은 4고 수소의 질량은 12가 되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이야 이게? 1대 3이 되는 거야. 1대 3의 질량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요 내용이지. 맨 처음에 예측했던 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하네. 얼추 맞네 싶은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거를 이제 증명해야지. 증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얘기를 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랑 이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얘기를. 그럼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 맨 처음부터 빛이 뻥하고 튀어나온 거야. 여기서 이렇게 빛이 엄청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야 전체로. 그럼 이렇게 오다가 이때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당시에는 요 시즌 딱 3분부터 38만 년 전에는 저 헬륨이랑 수소가 원자되기 이전에는 이 우주에 지금 뭐가 있어? 코크. 등장인물 전부 다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얘네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얘네들을 구슬로 넣어가지고 그냥 페트병 하나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더러워 안 더러워? 깨끗하지가 않잖아. 그치? 얘네들이 한 곳에 딱 모여있어야 깨끗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더러운 우주였어. 그래서 막 전자들도 있고 양성자들도 있고 막 중성자들도 있고 막 헬륨 원자핵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았던 거지. 그런 와중에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전부 다 막히는 거야. 오다가 막히고 오다가 막히고 오다가 막히고 이런 산란 현상이 벌어져. 이게 어떤 거냐면 페트병에다 흙탕물을 넣어봐. 그럼 더럽잖아. 빛을 여기다 비춰. 그럼 바깥까지 반대편까지 가? 못 간단 말이야. 살짝 빛이 보이긴 하겠지. 근데 완벽하게 가질 못해. 그래서 이때 당시를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그러다가 원자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됐어? 양성자랑 중성자가 함께 섞이고 그 주변에 전자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의 원자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럼 이때부터 이 빛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38만 년 후고, 그때 당시에는 우주의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 아까? 3000켈빈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때 당시의 빛은 300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점점 식어서 예측을 했을 때는 3켈빈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아까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엔 진짜 옛날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다 예측을 했다고?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양반이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된 얘기를 했다. 그럼 아마 지금까지도 빅뱅 우주론은 없었겠지.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요것들 한번 일단은 봤고 이제 나머지 파트 좀 쉬고 갑시다. 힘드니까.